김동현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강경기. 오늘은 김학의, 윤중천 별장 성접대 사건을 파볼 텐데요. 관련해서 단독 특종 기사를 쓰고 있는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또 조대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지만 기자, 기자답게 생긴 기자. 라고 청취자 댓글에. 지난주 달렸는데 오늘도 계속 달리고 있네. 좋은 말씀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기자답게 생겼다. 변호사답게 생겼다. 전 변호사답게 안 생겼다 그러나. 그래요. 자, 우리 유 기자 오늘도 단독 기사를 냈던데 윤중천 씨를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다. 왜 어떻게 만났을까? 강남역 인근에서 예. 이제 커피숍에 계신 윤중천 씨를 발견해가지고 우연하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뻗치기로 만나게 된 겁니까? 소위 말하는 뻗치기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대화를 하셨습니까? 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어떤 대화가 오고 갔죠? 당시에 이제 윤중천 전 대표를 이제 만났던 시점이 검찰 과거사 조사단에서 제보 편지를 공개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예. 이제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해가지고 예. 그 인물이 맞느냐 이 확인하는 걸 여쭤봤었고요. 박충근 검사. 예, 변호사가 예.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 최순실 씨가 연관이 돼 있냐, 예. 이 부분을 좀 물어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었습니까 혹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예. 박충근 변호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물은 아니다. 당시에도 조사 대상이었다라고 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박충근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최순실에 대한 질문은 아니면 아니다가 나올 텐데 예. 아무 대답도 안 했단 말이죠. 예. 뭔가 뉘앙스가 있을 것 같네요. 원래 이제 변론에서도 부인은 반긍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얘기가 어느 정도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침묵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제가 앞에서 이용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용주 의원도 검사 시절에 동영상을 봤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도 김학의 전 차관 임명되기 전에. 예. 어때요?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나 보네요. 네, 저도 일부는 봤는데요. 저도 일부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경로로 보기는 봤는데, 예.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조금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일부러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유 기자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변호사도 보고 기자도 보고 검사도 보고 국회의원도 보고 다 봤는데 청와대만 못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서 그냥 묵살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 부분이 아마 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 예.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하고도 좀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곽상도 지금 한국당 국회의원이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지금 청와대만 몰랐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고 예. 경찰은 보고를 했다라는 입장인 건데 사실 앞뒤 상황이나 오늘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해명 등을 봤을 때는 당시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보도난 거 보면 경찰이 직접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 못 봤다. 그러면 보고를 어디다가 한 겁니까? 청와대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정수석실이 몰랐다는 거는 좀 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당시 취재를 했을 때에는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전에 이미 민정수석실에서는 좀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최소한 소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민정수석실이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 당시에 이미 많이 파다하게 지금 알려졌다라고 그때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예.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임명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많이 파다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민정수석실이 굳이 경찰 보고 아니더라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알아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도 경찰이 보고 안 했으니까 몰랐다? 이거는 조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용주 의원도 누가 봐도 김학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두 분이 보신 영상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눈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음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어느 정도 안다면 뭐 달리 판단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만큼 예, 자. 정도의 그러면 그렇게 누가 봐도 김학이란 인물인데 그 영상 안에 또 피해 여성들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조사 2번 있었는데 2번 다 무혐의. 예.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졌어요. 이거는 뭐 검찰이 봐준 거죠. 검찰이 봐줬을까요? 더 높은 곳에서 봐주라고 시켰을까요? 둘 다 저는 했다고 둘 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를 덮거나 이런 조직이 아닌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당연히 시켰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번이나 이 정도의 피해자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줬고 그 의도적으로 봐주게 한 위선이 있었다는 건 뭐 자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재수사를 해보면. 예. 우리 유 기자는 피해 여성들도 만나보셨죠? 예, 피해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예, 어떤 증언을 들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에 피해 여성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 좀 불만이 좀 많은 거였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찰에서 이미 진술을 했던 건데 검찰 단계에서 다시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것이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피해 여성들도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다시 되묻다 보면 약간씩 틀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억의 왜곡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검찰이 자꾸 이제 자신의 기억을 신뢰성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자꾸 다시 캐물으면서 자신의 진술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일단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학의 전 차관 지금 진상조사단에서는 뇌물죄에 대해서 추가 조사 건의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특수강간죄가 성립돼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면 맞죠? 그러면 일단은 뇌물죄로 소환한 뒤에 다시 특수강간죄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특수강간의 혐의가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좀 더 명확한, 그러니까 지금 윤중천 씨가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진술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성적 향응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걸 뇌물로 구성하는 게 공소시효라든지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재수사 공고를 그 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당시 청와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만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면서 당연히 이 사람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재산 증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던 이 동영상,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동영상. 이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청와대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알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임명을 강행했다. 그것도 정권 초기에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까? 무슨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었겠죠. 김학의는 꼭 어떻게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 김학의가 꼭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데요, 그게? 누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유도신문을. 오늘 기자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라고 가름하겠습니다. 이게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는 뭐 좀 더 주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좀 최순실 씨라는 얘기가 나온 거가 이제 이달 초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변수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 차관에 임명되기 전에 사실은 검찰총장의 강력한 후보였거든요. 근데 총장추천위원회의 3배수의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하면서 낙마를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얘기는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장관이 아니라 차관인 이유는 검증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장관을 뭐 청문회도 불려가고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김학의 차관을 보호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심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되면 일단 김학의 씨를 불러야겠네요. 불러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김학의 씨는 누가 날 도왔는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학의 씨는 안 부를 수가 없고요. 이때까지 진작에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본인이 버티면서 뭉개면서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게 되면 김학의 씨가 제일 먼저 나와서 관련된 그 진술, 본인하고 관련된 부분, 본인은 뭐 억울하다고 뭐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진술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김학의와 윤중천은 어떤 관계입니까? 뭐 악어, 이런 관계입니까? 예,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악어새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지금 관련 보도들이 나오긴 하는데, 과거부터 사건이 걸렸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뭐 사건의 뒤를 봐줬다든지, 예. 돈봉투가 오갔다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재수사 공고하면서 뇌물은 바로 그거죠. 뭔가 사건을 봐주고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 예. 이건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유진만 기자하고 윤중천 씨가 인터뷰하면서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피곤해진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인터뷰가 끝난 뒤에, 예. 인터뷰 이후에 윤중천 씨를 커피숍에서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 예. 그때 윤중천 씨와 함께 있던 지인을 어렵게 설득을 해가지고, 예. 그때 윤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봤습니다. 예. 주로 이제 별장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연스럽게 사건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윤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 질문을 열면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 피곤해진다. 예. 옛날 장세동 씨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청문회에서 그렇죠.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리고 문제의 장소, 원주 별장. 이 별장은 지금 뭐 경매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매매로 팔린 겁니까? 2014년에 경매로 넘어가서 네. 2016년 3월에 경매가 낙찰이 됩니다. 제3자에게. 근데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현재 소유주, 등기상 소유주 역시도 윤중천 전 대표와 관계가 있는 지인 내지는 사업 파트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 기자는 윤중천 씨가 실소유주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2016년 3월에 경매 낙찰이 돼가지고 타인이 소유를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5월에 윤중천 씨 딸의 결혼식을 별장에서 합니다. 경매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심지어 2017년 4월에는 이 등기상 소유주와 윤중천 씨의 딸, 그리고 윤중천 씨의 딸의 친구와 무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맺고 펜션 사업을 시도하는 흔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또 이 별장에 여주인인가요? 뭐 지배인인가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별장의 여주인은 전에 이제 경매 넘어가기 전에 아마 이제 소유했던 영농법인의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농법인의 대표는 이 김학의 사건이 터질 때 핵심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그 사업가 권아무개 씨였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아하. 그 영농법인의 또 사내 이사에는 윤중천 전 대표의 아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복잡하네요, 이 사건. 예. 자,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김학의 사건 수사 방식을 일단 특별수사단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특임검사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합의가 좀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특임검사 관련돼서는 현직 검사의 비위반을 조금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급을 특별조사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린다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두 번의 이때까지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검사들이 현직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맡는다는 점에서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검찰 조직이 명운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명운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정쩡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계속해서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검찰이 너무 뭉개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정확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인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변호사의 촉으로서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위에 윗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느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이 두 사람은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예. 알고 있었으면은 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요. 자신이 일을 못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 방해를 했다는 뭐 내사 관련된 그 수사 방해를 했다는 그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뭐 검찰이나 경찰에 연락해서 수사하지 말아라. 뭐 예. 그리고 수사했던 사람들 수사 라인을 또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그런 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좌천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당시 경찰에서의 핵심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의 핵심 멤버들은 다 한직으로 가거나 이후에 경찰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 팀이 해체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특별수사단 꾸렸을 때 그 좌천된 경찰들 또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조사하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그 실제로 그 경찰들이 언급을 했었고요. 그 4명 그 뭐 경무관급이었던 분들은 전부 다 승진을 못하고 지방 뭐 울산 뭐 다른 쪽으로 다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뒤에 결국에는 이제 승진 연한을 못 맞춰서 옷 벗으신 분이 상당 대다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수사에서는 이제 진실이 나와야겠죠? 진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좀 걱정됩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워낙 또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진실도 덮는 것을 또 마다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또 이번 것도 덮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유 기자가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몇 명쯤 됩니까? 저는 당시 이제 듣기로는 취재 과정에서 몇 명 규모다라고 들은 거는 한 10수명 정도 들었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뭐, 이제 제가 직접 만난 거는 한 2-3분 정도였습니다. 그 경찰이나 검찰 조사할 때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분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10수명 정도, 혹은 30명 규모까지라고도 보도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당시 취재했을 때는 꽤 되는 걸로. 그럼 그분들의 증언을 검찰이 다 무시했던 거예요? 다 무시했다기보다는 자꾸 바뀌니까 신뢰도가 낮다.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간 경우도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혐의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분들도. 예, 맞습니다. 다시 어쨌든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특별수사단을 꾸려가지고 이 여성분들의 증언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요.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수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저도 변호사로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수사기관이 작정하고 피해자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면 그건 뭐 장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귀담아 듣는 그런 좀 모습을 좀 강하게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윤중천 씨랑 다시 만난 약속을 하셨나요? 사실은 그날 짧게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윤중천 씨가 다음 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꼭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윤중천 씨가 자기 조상까지 걸면서 만나주겠다 했는데 다음 날 연락이 없었거든요. 조상을. 예, 혹시 조상도 방송을 들으시면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기자님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조상을 걸었다고 그러니까. 조상에 넘어갔습니다. 조상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또 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